신종 코로나 여파에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각종 축제가 비상입니다. 4.15 총선 예비 후보들이 신종 코로나 여파로 얼굴 알리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막기 위해 폭탄 전화를 거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자동 전화를 계속 걸어 업체 스스로 떼게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에 충북 주요 관광지 상가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축제 시즌까지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지가 관건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 대표 관광지의 하나인 속리산 국립공원. 대로변 큰 상점가조차 썰렁합니다. 사철 관광객만 보고 산다는 상점 일부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원래 요즘 사람 많을 때도 아니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푸념이 나옵니다. 요거는 좀 더 많죠. 평소에는요? 네, 평소에는 많은데 전염병 것 때문에. 점심시간 둘러봐도 식당을 비롯한 상점들은 많아야 손님 한두 명이 전부. 종일 손님 한 명 없었다는 상인도 있습니다. 손님이 원래도 없는데 지금이 더 없어요. 경명 몇 명 댕기봤자 한 푼도 못 팔아요. 경복만 열어놓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입산객 통계는 지난해와 비슷하다는데 상점이 밀집한 지역을 그냥 지나치고 단체 예약 취소도 속출하는 등 관광지 체감 경기는 이미 바닥입니다. 단체로 그냥 받아야 되는데 그 모임이 다 하나씩 취소하면 타격이 심해요. 겨울이 그나마 성수기인 충주 수안부를 비롯해 충북 여러 관광지의 주변 체감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월하고 지금하고는 진짜 반도 더 안 돼. 50%도 더 떨어졌어. 국가적으로도 다 그렇게 어려운데 뭐 수안보만 특별히 낙했어요. 최근 3주 동안 충북도 내 36개 여행사의 예약 취소는 거의 1,500건. 여행사 손실액만 따져도 40억 원인데 이로 인한 관광지 주변 상인들의 손실은 따지기도 힘듭니다. 곧 줄줄이 예정된 봄 축제도 고민입니다. 취소 없이 계속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경기를 좀 회복하는 데 중점적으로 두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는 이 같은 관광업계는 물론 자동차와 반도체, 에너지 등 도내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주까지 전수조사를 벌여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인한 피해 현황을 집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생활 중인 중국 우한 교민 173명이 오는 주말에 퇴소합니다. 충청북도는 잠복기 만 14일을 모두 채운 뒤 최종 검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15일 버스 9대를 투입해 격리가 해제되는 입소교민 전원을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눠 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송버스는 서울과 경기, 영남권, 충남, 충북 대전 호남권 등 5개 권역 주요 터미널과 역사에 정차하며 충북의 정차지는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한 곳입니다. 4.15 총선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의 예비 후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위축된 분위기 속에 얼굴 알리기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예비후보 선거운동 명함 돌리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확 달라졌습니다. 한 장 한 장 명함을 쥐어주고 유권자들의 손을 잡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피켓 인사나 거리 손흔들기 인사를 주로 합니다.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으니까 길에서 이제 뭐 유권자들 차에서 직접 만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거리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각종 행사도 취소되면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든 상황. 대신 시간이 날 때마다 전화를 돌려 지지를 호소하고 SNS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니까 감기도 잘 걸리시고 그런 어르신들한테 괜히 자칫 걱정 끼쳐드리지 않을까라는 높아심에 좀 자제를 하고 있죠. 마음 급한 일부 후보는 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명함을 돌리고 손소독제도 수시로 사용해 유권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수 같은 신체 접촉은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손을 잘 씻고 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그중에서 누가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섞고 하던 게 좀 꺼림칙하죠. 아예 얼굴까지 가린 인형 복장을 하고
거리를 누비며 이름 알리기에 나선 후보도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음껏 만나지도 못하는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잡기 위한 예비 후보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4.15 총선 출마를 선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예비후보가 충북 동남사군 출마는 자신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예비후보는 오늘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을 수 있는 지역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며 당 안팎에서 수도권과 경남 김해 등의 출마를 권유했지만 본적지가 있는 동남사군을 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남사군은 17대 국회를 제외하면 30여 년 동안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가지 못한 험지로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소각장 인허가를 따져보겠다며 70여 명에 이르는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를 결의했습니다. 이승훈 전 시장이 핵심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가 왜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 오명을 쓰게 됐는지 소각장 집중화 원인에 대해 따져보겠다며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오는 20일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합니다. 통합시가 출범한 2014년 7월 이후에 이루어진 오창산단 소각장 이전 협약 체결부터 옛 진주산업 소각 용량 증설까지 잡음이 컸던 7가지 인허가 과정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특위는 조사에 필요하다며 이승훈 전 시장과 윤재길, 이범석 두 전직 부시장의 출석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결재 과정에 관여했던 전현직 공무원 70여 명까지 포함해 유례없는 규모의 증인과 참고인을 불렀습니다. 부당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행정이 있었는지 그에 관련돼서 청주시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거 채택을 했고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2월 26일에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통합시 출범 이전으로 소급해 이종윤 전 군수와 이시종 지사도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벌어진 일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책임자도 불러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주민 원성이 큰 소각장 집중화 원인에 대해 낱낱이 밝혀보겠다며 칼을 갈고 있지만 불출석해도 제재 방법이 없어 조사가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1년에는 청주시의회 예산조사특위가 재정난 원인을 조사하겠다며 남상우 전 시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된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각종 불법 광고물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단속을 해도 없애기 쉽지 않자 청주시가 업체가 스스로 떼도록 이른바 전화폭탄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구청 단속반이 나섰습니다. 4m가 넘는 현수막 제거기로 자격증 홍보용 광고물을 제거합니다. 헬스장 회원 모집을 알리는 불법 광고물도 5m 간격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런 이제 벽보 같은 거 있잖아요. 코팅된 게 여기 접착제가 강한 게 붙어서 뛰더라도 자국이 남아서. 대학 주변으로 가봤습니다. 빈방이 있다는 문구가 적힌 불법 현수막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드는 인도역 펜스에 고시텔 홍보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데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신고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전화폭탄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를 입력하면 5개 광고물 위반을 알리는 경고 음성이 쉴 새 없이 나갑니다. 뒤앞에서 청원구 관내 불법으로 게시한 전 단지는 5개 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물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출 안내와 같은 불법 대부업은 아예 수백 개의 무작위 번호를 사용해 초단위로 경고 전화가 발송됩니다. 무작위로 1차 적발 시에는 20분에 한 번, 3차 적발 시에는 5분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불법 광고물임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른바 대포폰이 대부분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는 무작위 번호를 추가로 사용해 특정 업체가 미리 전화를 차단하는 경우도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충북도 내 선별진료소 가운데 6곳이 현재 의심 환자의 검체 채취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 4개 보건소는 의사들의 거부로 제천 서울병원과 진천 성모병원 2곳은 준비가 되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의 경우 보건소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대신 처리할 예정이며 진천 성모병원은 오는 13일부터 채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충북도민 8명이 오늘 밤 12시를 기해 모두 격리와 감시 등 정부 관리 대상에서 해제됩니다. 충청북도는 확진자 접촉한 기존 8명 가운데 7명이 이미 자가격리와 능동감시 대상에서 해제됐고 능동감시 대상인 마지막 1명도 잠복기 14일을 넘기는 오늘 밤 12시를 기해 정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충북에는 중국을 방문했다가 의심 또는 이상 증세를 신고한 33명이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대상으로 남아있고 충청북도는 정보 통계에 없는 중국인 근로자 등 72명을 추가로 자체 능동감시 중입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 가칭 본선고 설립 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는 2023년 본선고가 개교할 때까지 음성 맹동면과 진천 덕산읍의 학군 조정 계획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설립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본선고는 혁신도시 내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해 신설이 추진돼 왔으며 앞으로 학생 6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대표적인 의료 사각지대인 단양군에 보건의료원 건립이 추진됩니다. 단양군은 107억 원을 들여 단양군 보건소 인근 10,000제곱미터에 안과와 치과, 산부인과 등 10개 진료 과목을 갖춘 30병상 규모의 보건의료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 내 첫 보건의료원으로 오는 2022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단양에는 지난 2015년 종합병원이 문을 닫은 이후 공립의료기관 설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의 법적 성별을 청주지방법원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했습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하사의 성장 과정과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과 여군 복무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낸 지 44일 만에 나온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성별 정정 절차를 마친 변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청주와 음성 지역의 공장 부지를 빌려 폐기물 수천 톤을 불법 투기한 업체 대표와 운반업자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